어머니, 서아 영어 유치원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250만 원인데. 어머님 평소에 서아 잘 되길 바라시는데 이 정도 괜찮지 않으세요? 매달 250만 원이나 된다고? 어머니, 다른 집 친할머니들은 돈 걱정 말고 좋은데 보내라고 다 내주시던데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영어 유치원비를 안 줬다는 이유로 손녀 얼굴조차 못 보게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고 그 귀한 손녀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떨고 있는 손녀가 혼자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죠. 엄마도 선생님도 아닌 단 한 사람, 할머니를 찾아왔던 그 아이. 오늘은 박인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한 한 할머니, 그러나 돈보다 귀한 사랑의 의미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황혼의 담장 너머에서는 앞으로도 삶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진짜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하여 위로의 이야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박인순 씨는 올해로 69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창문을 열면 가끔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오늘도 인순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거실을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아 오는 날은 김밥 싸줘야지. 꼭 김밥 먹을 때마다 꼭꼭 씹으면서 할머니 최고 라고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인순 씨의 하루는 손녀 서아와 함께 보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어머니, 저 오늘 급하게 일이 생겨서요. 서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얼른 들어오렴. 서아야, 우리 서아 왔니? 할머니, 나 배고파.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김밥 먹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서아 온다고 해서 김밥 싸뒀지. 며느리 지은 씨는 늘 바쁜 일정에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끝엔 항상 부탁이 아닌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저녁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냉장고에 반찬이 별로 없죠? 배달시켜 먹여도 돼요. 내가 찜닭이랑 미역국 해놨으니까 따뜻하게 데워 먹이면 되지. 아, 그러셨어요?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는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아이 맡기는 일에 미안해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하루 전날 밤 늦게 전화를 걸어 갑작스럽게 서아를 맡아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순 씨는 그런 점에 섭섭함을 느끼기보다 손녀와의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응.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한테 혼났던 이야기 해줘요. 두 사람은 방석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동요도 함께 부릅니다. 간식으로는 인순 씨가 정성껏 구운 바나나빵과 우유를 내줍니다.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서 마셔야 배가 안 아파. 알겠지? 응. 할머니는 엄마보다 우유 더 잘 데워줘요. 그 말에 인순 씨는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녁이 되어갈 무렵 인순 씨는 서아가 먹을 식사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미역국, 달걀말이, 무나물. 전부 손으로 다듬고 간을 맞춰낸 자식들에게도 해주지 않던 정성스런 밥상이었지요. 서아가 있으면 집이 참 조용하지 않아. 이렇게 웃을 일도 많고. 인순 씨의 독백엔 외로움이 묻어 있었지만 아이가 곁에 있어주는 하루는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약이었습니다. 밤 9시 며느리 지은 씨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서아야, 오늘도 잘 놀았지? 응. 할머니랑 옛날 이야기 들었어. 할머니가 왕자였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근데 말이에요.
지은 씨는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요즘 고생 많으신데 사실 조만간 영어 유치원 등록해야 할 수도 있어서요. 제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서아를 당분간 자주 좀 봐주셔야 해요. 영어 유치원? 아이가 아직 어린데 벌써부터?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애들 영어 못하면 초등학교 가서 왕따도 당한대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인순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그저 서아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부엌에서는 보리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박인순 씨는 여느 때처럼 아침 준비를 마친 뒤 손녀 서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내 머리 따아줘요. 유치원 가서 예쁘단 소리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서아는 예뻐서 안 해줘도 예쁜데 그래도 할머니가 이쁘게 해줄게. 하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빗겨주던 인순 씨는 그 따뜻한 감촉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그녀에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하루의 기쁨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인순 씨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서아는 잘 있지?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그러니? 어머니, 서아 영어 유치원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달에 250만 원인데. 매달 250만 원이나 된다고? 네. 1년치 선불로 3천만 원으로 주셔도 되고. 어머님 평소에 서아 잘 되길 바라시는데 이 정도 투자 괜찮지 않으세요? 나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꼭 이렇게 비싼 곳에 보내야겠니? 요즘은 다 그래요. 다른 집들도 다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우리만 안 보내면 안 되잖아요. 형편껏 하는 거지. 다 보낸다고 꼭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어머니, 다른 집 친할머니들은 돈 걱정 말고 좋은데 보내라고 다 내주시던데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순간 인순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그 돈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말투에선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묻어나 서운한 마음에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은 씨는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감사 인사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바빠서 서아 픽업이 힘든데요. 유치원 끝나고 학원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매일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어머니, 서아 그렇게 아끼신다면서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은 안 주시네요. 그 말은 인순 씨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유치원 비용을 내주지 못해서 그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인순 씨는 조용히 장롱 안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통장을 펼쳐보며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써버리면 내가 아플 땐 어쩌지. 근데 서아를 위해서 줘야 하나. 인순 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영어 유치원 비용은 주지 않기로 어렵사리 결심했습니다.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금,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이 일어났을 때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지만 영어 유치원 비용은 해주기가 힘들 것 같아. 이해해다오. 그리고 그 이후 서아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도 끊겼고 아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에 서아 데려다 줄까? 아니요. 서아 요즘 바빠요. 학원도 늘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요. 그 말은 더 이상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순 씨의 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서아가 쓰던 작은 의자, 색연필, 머리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아야, 너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너 보려고 살아왔단다. 그녀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요한 밤, 서아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방 안에 울렸습니다. 며칠 뒤 인순 씨는 이불을 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었을까?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건 값으로 못 치는 건데. 인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마음보다 조건을 먼저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인순 씨는 우연히 시장에서 서아와 지은의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서아 보고 싶다. 인순 씨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단절된 관계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인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니? 서아 유치원은 잘 다니고 있니? 네, 잘 다니고 있어요. 그때 말했던 영어 유치원 비용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니? 안 서운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치만 나름 사정이 있으셨겠죠. 어머니, 저 지금 서아 데리러 가야 해서요. 다음에 서아 아빠한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인순 씨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바람 하나. 그 안엔 서아의 웃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보고 싶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사랑은 좋지만 그 사랑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인순 씨는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손녀를 위한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으니까요.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는 아침. 하지만 서아는 이불을 바짝 끌어올리고 고개를 돌린 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늦었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엄마, 나 오늘 안 가면 안 돼? 또 시작이야? 서아야, 그렇게 계속 빠지면 뒤처져.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선생님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지은 씨는 대꾸하지 않고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고 서아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이불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알파벳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교실 한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손가락을 입에 넣고 조용히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가가 서아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미 손톱 주변은 벌겋게 헐어 있었고 피부가 트고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건 너무 심하네. 무슨 일 있니?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괜찮아.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지은 씨는 하원한 서아를 차에 태운 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돼? 안 돼. 너 영어 유치원 보내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적응해야 돼. 숙제도 많고 이제 할머니 집 놀러 가는 날은 없어. 그럼 할머니는 이제 못 봐? 공부 열심히 하면 주말에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도 그 다음 주말도 서아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늦은 밤 서아는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 박인순 씨가 손바느질로 만들어준 작은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 왜 엄마는 날 안아주지도 않지? 그날 밤 서아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 친구들은 웃고 있었고 서아는 혼자 구석에 앉아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손가락을 계속 물어뜯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 아이가 원래 낯가림이 심해서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요.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어요. 혹시 최근에 가족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지난번에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먹이더라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요즘 숙제 안 한다고 제가 좀 혼냈더니 그런가 봐요. 지은 씨는 상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뒷모습엔 어딘가 흔들리는 불안감이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서아는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며 할머니가 준 인형을 가방 깊숙이 몰래 넣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유치원에서도 인형을 꺼내 몰래 품에 안고 있었지만 교사가 그것을 뺏자 서아는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서아야, 이건 수업 시간엔 안 되는 거야. 울지 마. 그러나 그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결국 화장실에 숨어 울었고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더욱 서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여전히 서아를 유치원에 보내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날 오후 유치원 하차 직후 서아는 조용히 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인형과 가방을 안고 어린 다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집은 장사동 버스 정류장 옆이라고 했어. 서아는 길을 물어가며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장사동 버스 정류장 맞나요? 여기 맞는데. 그런데 너 혼자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엄마 아빠는 바빠서 못 왔어요. 시민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서아는 인형을 꼭 껴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인순 씨는 밥을 짓다 말고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누구일까 생각하던 그녀는 문을 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 나야, 소아야. 먼지 묻은 얼굴, 잔뜩 웅크린 어깨, 그리고 가방에서 삐죽 튀어나온 작은 인형. 서아야, 우리 서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 나 영어 유치원 다니기 싫어. 영어 유치원 다니니까 할머니도 못 봐. 그냥 여기서 할머니랑 있을래. 인순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작고 떨리는 체온이 그대로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서아, 이제 여기서 푹 자고 울지 말고 할머니가 안아줄게. 어린아이가 찾아온 그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인순 씨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박인순 씨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막 지은 쌀밥 한 공기를 담았습니다. 서아야, 배고프지? 우리 따뜻한 밥 먹자. 응.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었어.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서아는 익숙한 맛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꼭 쥐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아는 아무 걱정 없이 여기 있으면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같은 시각 며느리 지은 씨는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서아가 없어졌다고요? 급히 서아를 찾아 나선 지은 씨는 이웃에게 묻고 경찰에도 신고하려는 찰나 남편 상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서아 혹시 거기 있는 거 아냐? 설마. 아냐. 그럴 리가. 혼자 거길 어떻게 갔겠어. 그래도 전화 한번 해봐. 혹시 모르잖아. 며느리 지은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불안한 심정으로 인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혹시 서아 거기 갔나요? 그래. 서아가 여기 혼자 찾아왔어. 너 좋자고 애 생각은 안 하고 영어 유치원 보내더니 이게 뭐니? 아, 어머니.
일단 제가 갈게요. 됐다. 오늘은 여기서 재울 거야. 내일 오던지 해. 그날 밤 서아는 인순 씨의 방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인형을 품고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제일 좋아. 그래. 우리 아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날 밤 인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여린 심장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작고 마른 몸이 감내했을 불안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그 뒤에는 상민도 있었습니다. 둘 다 다급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인순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야, 여기 있었구나.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이렇게 혼자 찾아올지는 몰랐어요. 너희는 공부만 시키면 다야? 아이 마음을 들여다본 적 있니? 하루 종일 울고 손가락 물어뜯고 그걸 몰랐단 말이니? 할머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다시 유치원 가기 싫어. 지은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 더 있다가 내일 데려갈게요. 아니, 내일도 안 돼. 당분간 여기서 내가 데리고 있을게. 아이가 도망쳐 올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이 아니라 품이야. 사람의 품. 인순 씨는 동네 소아정신과에 전화를 걸었고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며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이 심리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저랑 있을 땐 괜찮은데 유치원 가면 심하게 울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다음 날 서아를 데리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 유치원 가는 게 많이 무서웠구나. 네, 의사는 서아가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 대상이었던 할머니와 분리되며 영어 유치원에 새롭게 다니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교육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감정이에요. 지금은 다시 안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밤 인순 씨는 서아와 나란히 누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꿈에 나쁜 유치원 안 나왔어. 대신 할머니랑 같이 밥 먹는 꿈 꿨어. 그럼 우리 서아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눈물 대신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밤. 창밖에는 별빛이 반짝였고 그 위로 서아의 조용한 숨소리가 평온하게 퍼졌습니다. 박인순 씨의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서아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인형을 꼭 쥐고 있던 아이는 편안한 숨을 쉬며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순 씨는 소파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따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젠 어느 정도 평안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서아. 무서운 꿈은 다 지나갔어. 인순 씨는 혹시나 서아가 깰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순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는 헝클어진 머리, 눈이 부은 채 멍한 얼굴로 며느리 지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래, 이제서야 서아 마음을 이해하겠니? 여기까지 혼자 왔어. 그 어린애가 길 물어가면서 무서운 것도 참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어. 그 말에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영어 유치원만 보내면 아이가 잘 따라갈 줄 알았고,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인 줄만 알았어요. 지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일어나 아이가 잠든 방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서아가 인순 씨가 덮어준 담요 속에서
포근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아이의 곁에 앉아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어려운 걸 시켰구나. 할머니, 잠결에 새어나온 아이의 그 한마디에 지은 씨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은아,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잘 먹이고 공부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게 제일 먼저야.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 서아가 왜 매일 울었는지, 왜 그렇게 할머니만 찾았는지. 우린 가족이잖니. 미워하고 삐지고 그래도 결국 서로 기대야 하는 사람들. 어머니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잘 해보자.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조용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순 씨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품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엄마, 서아야,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가 서아 마음 더 잘 들을게. 그날 아침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 미역국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오늘은 서아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했단다. 우와, 할머니, 최고. 며칠이 지나고 서아는 다시 예전처럼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도 종종 함께 와서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 이번엔 할머니랑 글자 공부해볼까? 응. 근데 오늘은 동요도 불러줘. 저도 같이 부를게요. 예전에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반달 기억나세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어쩌면 사랑이 회복된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음악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상처도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박인순 씨는 여전히 서아와 함께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고 공원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며 조용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끔 지은 씨가 함께 와서 도와주기도 했고 예전처럼 까칠한 말투는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그래. 멀어질 것 같아도 다시 엮이고 상처 주다가도 다시 안아주고. 인순 씨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잔잔한 평화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영어 유치원비를 안 줬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손녀 얼굴조차 보이지 않던 며느리. 하지만 따뜻한 품과 마음을 잊지 못한 아이는 결국 그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사랑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조기 교육, 영어, 스펙. 어쩌면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그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아는 말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밀어붙인 조급한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품 안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아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담장 너머에서는 앞으로도 삶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진짜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